자, 이쯤에서 우리는 카타르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현대 카타르를 세운 인물이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산은 현대 중동에서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입니다.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가 7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에미르로 재임하면서 작은 걸프 지역의 변방 국가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알자지라를 설립하고 헤러즈를 인수했으며 월드컵을 유치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 네트워크 중 하나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하마스 테러 단체를 초청하고 가자지구 장악 후 처음 방문한 국가 원수가 되었으며 이란과의 관계 발전으로 주변 국가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3년 자발적으로 아들에게 권력을 넘겼는데 이는 걸프 지역에서 거의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즉 현재 에미르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중재하는 동시에 이란의 폭격을 받고 있고 미국의 영내 최대 공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분명히 한 번도 쉽게 분류된 적이 없습니다. 셰이크 하마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아리엘 대학교와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의 카타르 전문가인 아리엘 아드모니 박사입니다. 닥터 아드모니, 이번 손실이 카타르와 이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요?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리비아나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 있는 대사관들에서는 현 에미르의 사진 옆 벽에 셰이크 하마드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현 에미르의 유산이 사실상 그의 아버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공식 행사 중에도 예를 들어 월드컵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식 토너먼트나 공식 행사에서도 도하에서 열린 행사들에서도 우리는 전 에미르가 주요 귀빈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카타르 브랜딩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3년에 그가 사임했던 행동조차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걸프 지역에서 독특하다는 점을 어떻게 브랜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걸프 지역이 어떻게 생각하든 카타르가 독특하게 행동하는 것은 전형적인 카타르의 방식입니다. 맞아요. 셰이크 하마드는 카타르의 외교 정책을 아주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해 세웠어요. 그건 바로 아주 작은 나라라도 동시에 모든 사람, 심지어 적들에게까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하마스와 미군 기지를 같은 나라에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라들이 편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지역에서 그런 모델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1990년대 셰이크 하마드가 이 맥락에서 꼭 언급해야 할 것은 셰이크 하마드의 두 번째 부인인 셰이크 하마자와 HBG 하마드 빈 자심입니다. 하마드 빈 자심은 전 장관이자 총리였고 이 둘은 전략의 또 다른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실제로 제가 말하자면 1990년에는 기껏해야 불안정해 보이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뉴스 채널에서 카타르에 어떻게 이 균형을 유지하느냐고 묻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카타르는 점점 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당사자들, 이란도 하마스도 심지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도 사실상 카타르를 일단 믿어주었습니다. 카타르에게는 이것이 이 불안정한 균형을 더욱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카타르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카타르는 모두와 친구인 척하길 좋아하죠. 카타르 국보펀드가 현재 독일 자동차 공장에서 아이언돔 생산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펀드는 폭스바겐의 의결권 약 1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폭스바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스나브릭 공장에서 아이언돔 부품을 생산하려던 계약을 막았습니다. 이 계약은 2,300개의 독일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카타르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타르는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그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자국 상공에서 이란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이지만 같은 시스템이 걸프 아랍 국가들, 즉 아랍에미리트에 발사된 이란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아리엘 에드모니 박사님께로 돌아가서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카타르는 동시에 미국의 군사 허브이기도 하죠. 카타르는 이란의 중재자이자 이란의 표적이기도 하고 이제는 같은 주의 나토 동맹국에서 아이언돔 생산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범한 외교적 기민함일까요? 아니면 카타르가 모두의 편이 되려는 악명 높은 정책이 실제 전쟁의 압박 속에서 결국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요. 이런 불안정한 균형의 일부는 예를 들어 이슬람 진영과 같은 특정 요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혹은 제가 말하자면 카타르가 이슬람 진영을 자기 편에 두기 위해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법은 반이스라엘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사 제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카타르가 연관되어 보여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군사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래를 막은 바로 그 QIA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래가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 지도부 중 일부는 나스르 알 쿨라이피의 지휘 아래 있으며 파리 생제르맹의 소유주입니다. 우리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반이스라엘 정서와 친팔레스타인, 친하마스 정서를 보았습니다. 카타르가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두의 친구인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정보 협력 등으로 그들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도 이것이 카타르가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외무장관 하가나가 이것이 예외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아마 독일 국민들이 화를 낼 것인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카타르가 이런 불안정한 균형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다른 기관에서 독일 국민들에게 보상하려고 시도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사님, 북일 안보 전문가들은 유럽이 이번 사안처럼 방위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프 국가 투자자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의견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